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강태하가 연우 주변의 남자들에게 질투하는 모습 저만 귀엽나요? 1회부터 4회까지 웃음 담당이 박연우였다면 6회 웃음 담당은 누가 뭐래도 강태하였습니다. 제가 방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하도 히히덕거리니까 거실에서 축구를 보던 남편이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이렇게 웃으면서 보냐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전 제가 유치한 질투 노름 이런 거 딱 질색인 줄 알았는데 취향에 맞는 질투 노름을 찾지 못한 거였어요. 연려박씨 계약 결혼전 6화에서는 천명이 등장하여 연우를 조선에 보낸 사람이 자신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사를 통해 박연우를 조선에 보낸 사람이 사실은 조선의 강태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톱파보고 먼저 6회 내용 간략하게 수다 떨고 넘어갈게요. 연우가 매화와 나비를 수놓은 태아의 셔츠를 본 이미담은 그 자수가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200년도 지난 자수와 이음수가 똑같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태하는 연우가 조선에서 왔다는 것을 100% 믿게 되었죠. 연우의 자수 솜씨와 한복을 재해석한 센스에 감탄한 이미담은 연우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태하는 고민하는 연우를 응원합니다. 조선에서 연우는 그저 박연우로 살고 싶었어요. 호접선생이라는 이름에 숨어있는 의복가가 아니라 이조판서를 지낸 박재우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박연우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박연우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박연우가 적힌 사원증을 받아든 연우의 얼굴 표정에서 연우가 얼마나 기뻤을지 느껴지더라고요. 한편 강태하의 불안증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아니 도실장인지 도살장인지 왜 이렇게 연우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냐고요. 우리 태아 불안하게. 연우가 술 취하면 뽀뽀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도실장에게 술 취해서 뽀뽀할까봐 초조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거기다가 뽀뽀가 아니라 이마 박치기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는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강태하를 짝사랑하는 유대리 너무 교감이지 않나요? 연우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해보라고 맡겼다가 연우가 가져온 디자인이 인정받으니까 당황하는 모습이 좀 찌질하더라고요. 연우는 매듭을 포인트 디자인으로 제시하며 사람의 생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하나의 매듭이 되는데 그 매듭이 아름답게 이어진 인연의 옷을 만들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이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6회의 부제목은 매듭, 연애 고리였고 천명이 연우에게 했던 말도 매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명은 연우에게 인연의 시작은 운명이 만들지만 그 끝은 사람이 만드니 매듭처럼 얽히고 설켜 반복되는 인연의 끝을 맺어보라고 말했어요. 즉 잘못 꼬여있는 매듭을 풀고 새로운 매듭을 지어 인연의 끝을 아름답게 맺어보라는 거죠. 연우가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민혜숙과 잘못 엮인 매듭을 풀고 죽음이 갈라놓아 이루지 못했던 태아와 사랑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천명이 말한 이제 곧 보게 된 반복되는 운명의 실체는 자꾸 죽음의 경계선에 놓이는 태아의 심장이었습니다. 별채에 들어간 연우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해 데리러 온 태아는 어머니가 사망한 장소인 별채에 오자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조선에서 연우를 먼저 사랑한 건 강태하였죠. 어린 시절 만난 연우를 잊지 않고 초상화를 그려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연우에 대한 마음을 키웠던 강태하는 연우와의 혼인 소식이 기쁘기도 했지만 좋지 않은 심장 때문에 연우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사실 가장 속상하고 미련이 남았던 건 강태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을 독살한 민씨 부인의 계략을 알아내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천명에게 부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명은 이미 죽은 강태하의 시간이 아니라 우물에 빠지기 직전 연우의 시간을 대한민국으로 넘겨버린 거고요. 한편 강태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혜숙 때문에 연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연우에게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임원들 앞에서 박연우를 미담의 객원 디자이너이자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지면 민혜숙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전생에서 강태하는 연우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태하는 연우를 지켜내기 위해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죠.
벌써 운명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시죠? 박연우가 미담의 객원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민혜숙은 박연우를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상무 또한 박연우가 회사에 출근한 사진을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아 박연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받고 있었죠. 그리고 육회 말미에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우의 사진을 CLAVKS 2000이라는 주소로 메일을 보냈어요. 이 영어 아이디를 한글 자판으로 변환하면 심판 2000이 됩니다. 즉 연우를 감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심판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 엔딩에서 산에 올라가던 연우를 뒤쫓고 심판 2000에게 메일을 보내는 이 검은 후드는 민혜숙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강상모가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이지만 이건 그냥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한 장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무는 강태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냉정한 사람이죠. 강상무는 박연우가 강태하와 계약 결혼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강태하의 앞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박연우를 진심으로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강태하가 박연우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박연우에 의해 강태하가 웃기 시작했다는 걸 아직 할아버지는 모르고 있죠. 그래서 박연우가 강태하에게 리스크가 된다면 바로 잘라내기 위해 감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박연우는 사접도에 이어 미담까지 강태하에게 리스크가 아닌 도움만을 줬습니다. 그러니 강상모가 박연우를 제거할 생각을 하고 산속으로 따라붙으라고 하진 않았겠죠. 강상모가 연우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나비 문양의 시계를 갖고 있는 것은 강상모의 집안이 조선 강태하의 후손이라 강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죽은 박연우의 유품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연우의 초상화는 강태하가 갖고 있었던 것이니 강태하의 유품일 테고요. 강상모가 소장가치도 없는 어린 연우의 초상화를 복원까지 하면서 아끼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처음엔 그냥 연료비를 받아 강씨 집안을 일으킨 여인의 초상화를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피셜을 좀 돌려보자면 태아의 어머니가 별채에서 심장이 멈춰가는 동안 어린 태아는 민혜숙에 의해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별채에 도착했을 때 태아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한 후였죠. 꽤 긴 시간 동안 태아는 그곳에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건데요. 전 왠지 강상모의 꿈에 어린 연우가 나와서 손주가 별채에 갇혀있다고 말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강상모는 아들과 함께 별채로 가봤다고 갇혀있던 손주와 사망한 며느리를 발견한 거고요. 그래서 강상모는 더 늦기 전에 별채에 갇힌 손주를 구해줄 수 있게 해준 어린 연우가 그려진 그 초상화를 가장 아끼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